6월 11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가 아닌 격주에 하던 별별 특강을 이번 주는 수요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에 또 6월 10일 미북회담 그리고 6월 13일 지방선거 결과를 취합하여 방송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별별 특강이 없고요. 내주 수요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주 수요일 6월 20일 오후 6시 40분에 당산동 미래경영연구소에서 별별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는 매우 중요한 주입니다.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6월 13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아마 월드컵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도 많고 또 한국에 나아갈 방향에 중요한 어떤 갈림길이 될 그런 이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6월 10일 오후 그리고 6월 10일 밤에 각각 김정은과 트럼프가 싱가포르 공항에 내렸습니다. 12일부터 회담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 아닌 이틀 전에 와가지고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이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 온갖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나 김정은이라는 두 사람의 스타일로 봐서 회담의 결과를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두 인물이 만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헷갈리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김정은을 백악관에 초청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 2차, 3차 회담이 이어지고 그리고 김정은을 그 과정에서 백악관에 초청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플로리다에 자신의 말을 하고 리조트에 초대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최근에는 자신이 회담장에 앉아서 아니면 곧바로 나오겠다라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세계일보가 미국이 북한의 악당과 체조 선수단에 방미를 초청했다. 그래서 이번 회담 전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과거 72년에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핑퐁 외교가 벌어진 것처럼 트럼프가 이번 회담에 적당한 수준에 서로 합의될 수 있는 발표만 하고 회담을 이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미국이 당장 전쟁을 북한과 할 수 있는가? 미북 회담이 깨어지면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라 둘 중에 선택하라고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엊그제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의문이에요. 미국은 지금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서 3,000조를 썼습니다. 7,000명이 사망했고 몇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3,000조를 쓰고도 지금 이기지 못하고 수렁에 빠져 있는 그 전쟁에서 지금 미국이 거기에 여전히 개입되고 있죠. 근데 북한과의 또 다른 전쟁을 벌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력이 없다고 보고 실익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북한과 전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압박을 하고 반대 급부를 던지고
당근과 채찍 정책을 구사해서 트럼프로는 김정은을 계속 때리고 협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정상회담에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CVID와 북한의 CVIG 두 개를 교환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적절하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원칙의 표현을 조금 높이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은 북한의 체제 보장이나 종전선언, 미북 수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언급함으로써 결국은 미국과 북한이 적당히 합의해서 적당히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큰 회담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일각에서 희망사항으로 아니면 그걸 희망 고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싶은데요. 트럼프가 이번 회담에서 들어서자마자 판을 깨고 나아가서 김정은을 이렇게 평계치고 나와서 결국은 북한을 폭격할 구실을 삼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묻습니다. 정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 하면 그분들은 향후에 벌어질 일에 대비해서 자신의 재산 정리는 해 두셨는가? 부동산은 팔고 원하는 달러로 바꾸거나 금으로 바꿔놨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묻고 싶어요.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의 속성으로 보면 절대로 무리수를 두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절대로 자신에게 혹을 더 붙이지 않으면서 한국의 이해를 포기하면서 북한에 먹이를 던져주면서 북한과 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신이 양보하고라도 딜을 해서 자신은 북한에서 자신이 원할 것만 얻으면 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담이 정말로 될 수 있는 회담이라면 지금 싱가포르까지 와서 성김이 별도의 지금 회담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실무회담을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지금 성김이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 판문점 회담을 열흘쯤 하다가 싱가포르를 넘어갔어요. 그 파트너 최선희도 외무성 부상도 싱가포르에서 지금 두 사람이 만나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답니다. 이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김이 11일 오전 10시 북한 측 실무진과 또 회담을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지금 성김이 지금 북한 측과 이렇게 만나서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합의문 최종 문안을 조율 중이라 그러는데요. 북한 측에 대해 미국은 CVID라는 표현이 이 합의문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합의문 내용 중에 CVID의 실천으로서 초기 단계의 비핵화 조치, 즉 북한의 이 핵무기 역외 반출,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 말입니다. 그 다음에 ICBM 폐기, 조기 사찰 검증 등을 갖다가 언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1, 2개월 안에 이 영변 핵시설을 감시할 사찰단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부분 등을 언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가 결부된 북한에 대한 불가침 협정,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미북 수교 등을 이 북한은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미국 의회가 그걸 갖다가 보정을 해서 미국도 번복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는 제가 볼 때는 이 회담이 공동선언문이 나올 수는 있는데 김정은의 스타일로 봐서 이 공동선언문에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을 명기하지 않고 또 다음 2차 회담으로 끌고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김정은만 결정하면 되는 북한에서 공연히 북한이
지금 이양할 거를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트럼프를 직접 만나서 본인이 한번 간을 보고요. 미국이 우리를 설사 이 회담이 깨진다고 해서 북폭을 하거나 어떻게 하지 못할 거다.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이 할 수 있는 전부일 거다라고 김정은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트럼프보다는 협상에 임하는 배짱이 더 좋은 상황이다. 트럼프는 이 협상을 지금과 같은 북한의 태도라면 벌써 깨고 이 협상을 걷어찼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 협상을 걷어차게 되었을 때 이후 본인이 직면할 여러 가지 국내외 정치 현안들을 감당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협상을 걷어차지 못하고 미국의 기준치를 낮추면서 억지로 지금 협상을 끌고 가고 있다. 이것을 김정은이 너무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럼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이 협상을 쉽게 걷어차지 못할 거니까 내가 요번에는 판이 안 깨질 만큼만 내주고 그래서 서로 적절하게 그냥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다음번 협상에서 이것이 될 것처럼 그렇게 미래를 심어준 선에서 협상을 끝내자. 그리고 다음번에는 내가 미국에 갈 수도 있으니까 미국에서 또 트럼프와 이 이벤트를 하는데 인터벌은 조금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길게 잡자. 그것이 나한테 유리하다. 김정은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확실한 이야기를 서로 다 해서 한방에 타결을 지으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보고요. 이번 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판문점 선언과 같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 회담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요. 조기에 한 5개월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전에 핵을 반출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요. 또 ICBM을 북한이 폐기한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거기에 반해 수교, 종전, 경제지원, 평화협정, 의회의 북한에 대한 불가침 협정 같은 CVIG 부분을 이렇게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요즘 희한한 논리를 갖다가 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비핵화한다고 해놓고 다시 핵을 개발을 하거나 숨기면 어떡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될 것 없다라는 희한한 논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전파하는 이유는 어쨌든 북한이 이번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완벽한 비핵화보다는 보여주기 쇼에 적당히 트럼프나 미국 국민들을 만족시키면서 적당한 선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핵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한국 언론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핵 억제력이라는 것은 핵을 가지고 있어서 나도 핵이 있고 너네도 핵이 있으니까 핵 억제력이 생기는데 북한이 공식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후에 핵을 숨겨서 가지고 있어 봤자 그것은 핵 억제력이 되지 못한다. 즉 핵 억제력이라는 것은 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 개발할 수 있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핵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쓰려고 하는 의사,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밖으로 전달하는 것인데 그런 게 이런 부분들을 상대국들이 믿어야 핵 억제력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북한이 비핵화한다 해놓고 핵을 비핵화하지 않고 숨겨놓거나 또 다시 핵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 본들 상대국이 북한이 비핵화했다고 믿고 있는 한 북한이 그걸 가지고 핵 억제력으로 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의 허점은요, 북한이 다른 나라들처럼 핵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서 애매하게 가지고 있는 것, 즉 그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핵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면 아무도 그걸 갖다가 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없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핵 억제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중동 국가 누구도 함부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NCND로 한마디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핵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활동할 때 핵 억제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모든 나라들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게 되면 이스라엘과 같은 핵 억제력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무슨 놈의 핵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말을 못하면 억제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북한 같은 나라의 특성상 핵을 가지고 숨겨놓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미국과의 관계가 다 이루어지고 한 시점에서 이제 핵을 또 가지고 있다고 공개할 나라죠. 그래서 또 자신들이 원하는 2차적인 협상을 할 나라죠. 자, 그 다음에 스냅백이라고 핵을 갖다가 비핵화한다 해놓고는 가지고 있다 했을 때 북폭이나 강한 무력 제재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북한이 그러지 못한다 하는데요.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폭격을 하기가 거의 어려울 거라고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고, 중국이 있는 한은 아무리 제재를 강화해봤자 우리는 안 죽고 살아남는다라는 나름 확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 전체가 잘 살고 못 살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도 체제만 유지되면 된다라는 북한 입장에서 이 대북 제재가 아프기는 하지만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실제로 가지고 있어봤자 핵 억제력이라는 측면이나 이 보복, 즉 스냅백이라는 측면에서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언론의 언급들은 그야말로 북을 옹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만들어낸 황당한 소리라고 봅니다. 군사 전문가나 안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더 헷갈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리는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게 실질적으로 비핵화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비핵화가 된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멍청한 놈들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미국에서 제일 정신이 똑바로 차리고 있는 사람이 펜스 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과거의 실수도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고, 오토 원비오 가족을 기억하며 회담에 임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펜스는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 한국에 오면서도 원비어 부친을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볼턴이 따라가서 회담에 배석을 할 거다. 물론 배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볼턴이 되고 난 뒤에 4월 중순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북한 관련 NSC 회의를 한 번도 소집을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볼턴은 겁주기용으로 세워놓고, 볼턴은 군인이 아닌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맥마스터 같은 경우는 현직 삼성 장군이다 보니 NSC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매티스 장관이나 군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아마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이오 중심으로 자신하고의 개인적 은밀한 라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맥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군부의 모든 이야기가 상의되면서 보안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볼턴을 이렇게
군부와 라인이 없는 볼턴을 앉혔고, 결국 볼턴이 앉고 난 다음에 볼턴은 북한에 대해서 협상에서 배드캅 노릇을 하고 있는 겁주기 차원이지, 실제로 볼턴이 NSC 회의를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 번도 소집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턴은 장식용에 지금 불과하게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볼턴이 리비아식 모델을 언급하고 김계관이 볼턴을 겨냥해서 비판하고 나온 이후로 볼턴 자체를 아예 회담에 관여하지 못하게 배제하고, 김영철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도 볼턴은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했다. 그러면 역사적인 미북 회담과 관련해서 NSC 장관급 회의가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미국의 백악관의 행태와 매우 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는 지금 볼턴을 미북 회담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은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볼턴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지도 않고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거의 부처 간의 협의,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부분은 실종이 되고, 트럼프가 이 폼페이오하고 둘이서 독단적으로 비밀리에 지금 회담 준비를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폼페이오 외에는 트럼프가 이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안보팀, 국가안보팀 어디와도 협의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를 앉혀서 국무장관, 그리고 또 폼페이오 전직 CIA 국장, 이 부분을 가지고 본인하고 폼페이오하고 둘이서 북한을, 김정은을 지금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왜 폼페이오를 CIA 국장에서 국무장관으로 앉혔느냐. CIA 국장이 회담장에 나갈 수 없으니까 회담장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자신의 최고 신복, 유일하게 지금 소통하는 폼페이오를 국무장관으로 앉혔고, 또 CIA 국장에는 폼페이오가 추천하는 여성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껄끄러운 NSC의 맥마스터는 드러내버리고 군과 이 부분, 북한과의 협상에 관한 모든 부분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군이나 다른 견제, 의회의 견제의 역할은 지금 사라진 채 트럼프가 거의 독단적으로 적당한 1차 합의를, 문구선언적 합의를 이번에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합의가 얼마나 굴러갈 것이냐. 저는 여전히 이 미북 회담은 한 번 정도 더 굴러가다가 깨질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